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인터뷰 소통 허준식입니다. 자, 오늘 소통은 산업연구원에서 자동차 산업 연구하고 계시는 이항구 연구원 모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자동차 산업 전반적인 좀 현황하고요. 네. 좀 미래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 예. 먼저는 우리가 지금 한국 자동차 산업이 이제 위기다 이런 말이 네. 계속 들려왔습니다. 현재 좀 산업이 그렇게 좀 많이 어렵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현대자동차 중심으로 이제 자동차 산업이 구성이 돼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좀 어려운 느낌은 2013년부터 실질적으로는 좀 봤습니다. 또 훨씬 전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뭐 한국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성장을 할 때고,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렇게 어려운 그 이야기를 전망을 하느냐 할 때, 네. 첫째가 그 연구개발 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이 화석연료 개인운전 시대에서 전기동력 자율주행 자동차로 바뀌고 있는데, 네네. 마침 제가 12년, 1년 동안 미국에 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 미국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걸 보니까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보였고, 우리 지금 뭐 자동차 산업 1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뀐다. 이것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화두였습니다. 그 당시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와 보니까 13년에 아직도 뭐 내연기관이 잘 나가니까 계속해서 내연기관을 해야 되고, 이것이 또 뭐 성과도 좋은데, 그리고 전기차는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배터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예. 이게 뭐 상당히 우수한데 쫓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좀 거죠. 안주했다라고 볼 수 예,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R&D 투자를 보면은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특히 R&D 투자는 완성차와 계열사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비계열 협력사들은 R&D 투자를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했습니다. 14년에는 저희가 이제 저탄소 협력금이라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환경 규제를 이제 강화하려고, 네네. 환경부에서는 이제 프랑스의 보너스 멜러스 제도, 그러니까 이 CO2 배출이 적은 차량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많은 차량한테는 이제 페널티, 벌금을 네네. 부과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벌금 걷어서 이제는 적게 배출하는 데다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논의를 갖고 이제 정부 부처 간에도 약간 갈등이 있었고, 또 완성차 업체는 그건 너무 시기상조다. 뭐 솔직히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한 5년을 미뤘습니다. 그래서 14년에 이제는 실질적인 연구를 해서 16년부터 시행할 것을 21년으로 밀어놓고, 마침 그때 이제 세계 전기 전자 공학회에서 미국에서 3박 4일 동안 자율주행 자동차 25주년 그것도 네네. 세미나를 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미 그쪽에 상용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되면 진짜로 이제 위기가 오겠다. 그래서 이제 15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뭐 비공식적이 아닌, 이러다가 이제 결국 우리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또다시 뭐 그 당시에는 뭐 선도, 우리가 빠른 추격자가 아니고 이제 선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게 네. 아니라 우리 자칫하면 또 추격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좀 경고를 줬던 겁니다. 현재 그러면 그런 경고가 현실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탑 5 안에서 조금 밀려날 듯한 정도까지도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게 된 배경이 단지 그렇게 좀 안주했던 부분 말고는 뭐 없을까요?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를 우리는 굉장히 쉽게 극복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쟁사들이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이제 상당히 많이 무너졌는데, 대표적인 것이 GM의 파산이죠. 네네. 예. 근데 누구도 GM이 파산할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 자체가 상당히 그 대규모의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일본은 토요다가 뭐 대규모 리콜에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품질 경영이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상징인데, 이것이 약간 흔들렸고, 네네. 그 이후에 또 동북아 지진 때문에 일본 내에 이제 공급망이 굉장히 끊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다가 대규모 적자를 받고, 또 이것이 동남아 쪽에 생산 기지를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또 태국에서 홍수가 나갔고, 또 일본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도 단절이 됐던 거죠. 네네. 예. 그런 수혜였다라고. 예, 그래서 이제 보시는 거죠? 현대차가 네. 2007년에 한 400만 대 그 기아차하고 같이 세계 시장 판매를 했는데, 네네. 이게 이제 2014년에 800만 대가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거의 2배 이상 판매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이것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한 것이다. 하다못해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우리 국내 자동차 업체가 진짜로 그것이 현실화됐다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세계 1위로 올라갈 것이다. 뭐 도요타를 제낄 것이다. 네네. 어떻게 보면 자만한 겁니다. 상당수가 우리 그 전문가란 분들이 소위 시장의 흐름을 잘못 읽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이에서 도요타는 이제 절치부심을 한 거고요. 다시 품질 경영을 강화한다. 근데 원가도 삭감을 해갖고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네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약 6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R&D 이런 쪽에다 다. 아닙니다. 그 GM을 회생시키고 회생시키는 자동차 산업을 네. 다시 원상 복구시키는데 약 60조 원을 쏟아붓고, 네. 대신 조건은 뭐였냐? GM이 회생할 경우에는 미래차로 가라. 이 조건이 있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은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미래차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한 것이죠. 그리고 도요타도 다시 내연기관 쪽 품질 경영 강화했고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친환경차 쪽으로 간 겁니다. 네네. 그리고 또 유럽에서는 계속 유럽 정부가 당연히 환경 규제를 강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업체들도 처음에는 디젤 가지고 더 이 경쟁 승부를 건 겁니다. 클린 디젤이라는 걸 가지고 해서 야, 이제는 우리가 뭐 유럽 업체들이 다시 또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다 했는데 이것이 디젤 게이트가 터진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 기만한 거고 속임수였다. 이러다 보니까 또 유럽 업체들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서 약간 반사이익.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사이익을 얻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동안에 이제 경쟁력이 좋아졌고 뭐 디자인 경영이나 또 품질 경영에서는 우수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네. 우리가 우리만 쳐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경쟁사들이 어떻게 변한 걸 약간 간과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신흥국이죠. 인도와 중국은 유럽에서 결과적으로 무너졌던 볼보는 중국의 지리가 인수를 했고 또 인도의 그 자동차 업체들은 그 제규어, 랜드로버를 다 인수했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들도 경쟁력이 상당히 좋아졌던 거죠. 그것이 이제 16년, 17년, 18년 지난 3년 동안에 우리 자동차 산업을 압박하게 됐고 우리의 수출도 줄어들었고 네. 또 내수는 정부가 지탱을 해줘서 유지가 됐지만 결과적으로 생산도 감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부품업체들의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죠. 뭐 1차 업체들 대기업들 평균 영업이익률이 1%, 2%밖에 안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 투자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밑에서부터의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13년부터 이야기했고 15년에 현실화됐고 이것이 지금은 점차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러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진전시켜서요. 네. 좀 미래로 좀 가보겠습니다. 친환경차 하면 이제 하이브리드가 과도기라고 하면 수소차나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중론인 것 같은데요. 영국에서 보시기에 이 두 개 중에 어디가 더 승자일 거로 좀 현재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뭐 친환경차 하면은 일단 물량으로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 220만 대가 팔렸고, 네. 그 밑을 이제는 전기 자동차죠. 여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배터리 전기 자동차가 들어가는데 이게 한 205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한 15만 대 격차가 있지만 아직도 하이브리드가 리드를 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도 하이브리드가 뭐 2030년까지는 계속해서 우위를 가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월별로 볼 때 이미 12월에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배터리 전기차가 하이브리드보다 더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특히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하이브리드보다는 전기차를 많이 삽니다. 하이브리드의 전체 판매 절반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시장에서 절반을 파는 거고, 그러니까 100만 대 이상을 팔고 네. 해외에서는 한 100만 대를 파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에서 전기차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거의 200만 대가 해외에서 팔리는 거죠. 네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브리드체는 올해가 아마 전기차한테 정점일 밀리는 거다. 시대가 된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수소차는 과거에 종국에 이거는 친환경차는 맞습니다. 근데 자동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수소를 어떻게 생성하고 이것을 또 저장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이송하느냐 이 문제가 더 복잡합니다. 아직 그 기술적으로 그 부분 네, 그 부분이 해결이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소차는 세계에서 최초로 양산 기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는 게 정부와 현대차의 목표지만 그 중간으로서 그리고 전기차가 있는데 또 여기에는 우리가 세계 최고의 배터리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 경쟁력을 웬만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는 지금까지 해온 2010년부터입니다. 2010년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많이 육성을 해왔으니까 기반이 네네. 좀 닦아졌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소차 기반으로 좀 가자 하는 게 이제 정부의 목표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이 배터리 전기라는 거죠.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배터리 전기에서도 소비자들이 점차 지금 배터리 전기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순수한 그래도 전기차로 가는 것이 네. 소비자들의 희망이라는 것이죠. 현재 국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망을 해보더라도 뭐 수소차가 물량으로 배터리 전기차를 따라가기는 2040년까지는 좀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는 병행해서 가는 것이죠. 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2030년까지의 전망을 한번 2016년에 자동차 협회하고 같이 해봤는데 네. 그때는 저희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그나마 2030년에도 약간 배터리 전기보다 더 많이 팔릴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최근 좀 네네.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배터리 전기가 결과적으로 2030년에 전 세계적으로 약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합쳐서 한 2,200만 대가 팔릴 것이고 하이브리드가 한 1,500만 대. 그다음에 내연기관이 한 8,300만 대 이렇게 팔릴 걸로 본 겁니다. 네네. 그래서 네. 전 세계 신차 수요의 약 30%는 친환경차가 차지할 것이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모든 해외에
그 전문 업체들도 네. 저희 수준이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30%는 제가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본 있다는 거라고 지금 말씀이죠? 보고 40%까지 보는 데도 있다는 네네. 것이죠. 그래서 물량 자체로는 하여간 이 배터리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가 계속해서 친환경차 수요를 이끌어 나갈 것이고 수소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그것을 약간 보완해주는 그러한 역할로 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연구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면 현대차가 포커싱을 약간 잘못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아까 2040년까지는 물론 이제 같이 가겠지만 수소차가 아주 잘 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현대차 그룹사든가 자동차 산업이 좀 앞으로 그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어디다 좀 포커스를 또 맞춰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일단 뭐 내연기관도 약 네. 그 2040년을 가더라도 결국 50% 이상은 내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효율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그때까지는 계속 좀 같이 간다는 맞춰줘야 말씀이신 거죠? 되는데 네. 그렇다고 여기에 머물라는 건 아니죠. 이것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왔던 그러한 페이스를 맞춰가면서 모델도 다양하고 성능도 향상시켜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추격자가 중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도도 있고. 네네. 예. 근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량은 뭐 아직까지 우리가 세계 8, 9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판매 물량은. 네네. 그럼 이것을 지배하는 데는 물량에서는 결과적으로 중국이고 기술에서는 일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약간 좀 중간에 끼어 있는 상태로. 예, 그렇습니다. 물량하고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뭐 경쟁력을 따질 때는 그나마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한 5위로 봐주는데 이것이 이제는 시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돼야지 원가도 떨어질 수 있고 또 모델도 다양화해지면 전 세계 시장을 팔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수소 전기차도 뭐 다른 업체들도 다 합니다. 이것은 왜냐면 굉장히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다는 거죠. 이걸 안 하면은 결국엔 이걸로 가겠다는 그렇죠. 거죠. 그때 가서 네, 이제 네. 뒤처지기 때문에 네, 이번에 네. 제가 뭐 GM도 가고 포드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수소차도 자기네도 한다. 근데 이거는 꾸준히 장기적으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벽돌쌓기처럼 가는 네, 네, 그러한 네. 모델이고 네. 좀 어떻게 보면 단기 중기적으로는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자동차 업체는 뭐 특히 뭐 중국 업체들은 뭐 당연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앞으로 뭐 한 20년 동안은 전기차 쪽에 좀 많은 투자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또 인력 그리고 하부 구조 네네. 이런 걸 충분히 갖춰 나가고요. 또 우리 수출 품목으로 육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해외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내 네네. 시장은 작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하고 기업하고 또 산학뿐이 아니라 결과 연구원 이런 데가 다 지원 체제 종합적으로 공동으로 발을 맞춰서 나갈 수 있는